네, 11월 5일 월요일 장마감 30여 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갑니다. 오늘부터는 이 마감 전략이 포트폴리오를 생략했습니다. 형식적인 포트폴리오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조금 미온적이었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마감 전략 부분만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의 마감 전략부터 보시도록 하죠. 네, 오늘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입니다. 미국의 대선과 불확실성 해소 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주셨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앞두고 관망을 유지하는 시장 분위기에 순응한다. 이렇게 주셨고요. 김남호 전문가는 정치 이벤트 불확실성 국면이다. 단기적으로 관망 전략 역시 오늘 마감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건 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박동기 전문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자, 결국 지금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일 치러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지금 1900포인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든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오든 어떤 형태든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오바마와 롬니의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박빙 아직까지도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자, 누가 대통령이 지금 당선되든지 간에, 무게는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지금 좀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결국 그래서 내일 저녁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1900포인트를 찍고 상승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분석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가 지금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정책의 연속성, 예측 가능성 부분에서 일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일단 더 크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자, 롬니 공화당 측에서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친시장적인 이런 정책 부분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결국 지난번에 롬니 후보가 얘기를 했던 버냉키 의장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Q3에 대한 어떤 지금 변화 가능성,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확실성이 좀 우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형태든지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재정 절벽 문제가 지금 남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결국 여와 야가 어떤 합의의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지금 미국 시장에 지난 주말까지 나왔던 경기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 같은 경기 지표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미국 대선 이벤트가 지금 끝나고 나면은 다시 시장은 결국 펀더멘탈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봐서는 일단 1900선을 깨고 내려간다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지금 1900선에서 바닥을 파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방향을 상승 쪽으로 잡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내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하게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지금 수요일이죠. 자, 그리스 의회 표결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 구제금융안을 트로이카하고 지금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의회 통과가 지금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의회 표결이 예정이 돼 있죠. 그렇지만은 결국 아마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그리스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한 상태지만은 의회에서는 결국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8일 날은 ECB 통화정책 회의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전인대가 8일부터 목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을 놓고 볼 때요. 결국 가장 지금 무난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첫 번째가 지금 중국 관련주 쪽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 중에서 상당히 크게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테마가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 쪽은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 쪽을 봐야 되는데, 결국 지금 투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지금 쌍끌이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한 기간 인프라를 지금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 가장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투산 인프라, 낙폭 과대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좀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IT 부품주 쪽 중에서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휴대폰 부품 쪽이죠. 이노칩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중국 관련주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막걸리가 잘 나간다는 얘기들도 간간히 올라오죠. 국순당도 여전히 중국 관련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시장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바이오 제약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자 진단 쪽에 기술력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보청기라든지 피부 진단기라든지 이런 소형 회사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앞으로 성장성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권에 둘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적 호전과 배당주 쪽에서는 최근에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고 수급이 좋은 CJ 대한통운 그리고 KT 같은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감 전략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보시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지점장입니다. 주후반 대응을 위한 관망이 필요하다.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주셨고요. 이현상 전문가는 전약 후강을 기대한다. 네, 주간 단위 기준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 마감 전략도 이렇게 주셨군요. 김우신 전문가는 환율 하락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내수와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원화 강세에 또 영향을 받는 종목들로 압축하겠다. 이렇게 마감 전략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지점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역시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반전되는 포인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이 선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잘 나오고 있는 경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종합지수에 별로 반영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대선하고 같이 있는 미국 하원과 상원, 양원의 선거가 있습니다. 하원은 435명 전부고요. 상원은 100명 중 33명 선출하는 건데,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하원까지 장악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바마 대통령 연임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까지 장악을 한다고 치면 앞으로의 경제정책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선거 후에 상하원 양원이 재정적적 감축안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 자체가 앞서서 계속 얘기 나왔던 재정절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8일 날은 전인대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유럽은행, 그다음에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다 동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변수가 많은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잠시 주 초에는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식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흐름까지도 이번에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지 여부도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 쪽에서 보다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현대차 쪽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돌아오는 쪽이 전기전자 쪽에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낸드플래시 가격 이런 부분들이 돌아온다고 하면서 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을 돌아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서 전문가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중국 쪽이 어찌됐든 간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좀 지속적인 어떤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부분들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지점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